네,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디지털 필터 실습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왜 주파수 대역으로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필터라는 건데 그 전에 디지털 신호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N은 여기서 현재 시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밑에 제가 그냥 간단한 신호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가운데를 현재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소리, 예를 들어서 목소리를 녹음했던가 이럴 때 소리가 녹음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이 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가 이제 n이라는 거죠. 여기 현재를 기준으로 n으로 표시를 하고요. n-1은 이 현재를 기준으로 한 개 전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과거 데이터죠. 그리고 n-2는 여기서 두 개 앞에 시점입니다. 그래서 과거값 n-1, n-2는 현재를 기준으로 왼쪽에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게 얘가 n-1이겠고 그 옆에 있는 게 n-2, 그 옆에 있는 게 n-3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은 뭐냐면은 현재를 기점으로 후의 시점입니다. n 플러스 2는 두 개 후의 시점이겠죠. 그래서 미래는 오른쪽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뭘 할 때는 과거의 데이터는 저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미래의 데이터는 뭐가 들어올지 모르는 거죠. 이거는 그냥 예측인 거죠. 뭐가 어떤 값이 나올 거다 라고 뭐 예측은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제가 말을 하다가 말을 바꿔버릴 수도 있고 말을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미래 데이터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표시는 이렇게 한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얘기는 뒤에서 하겠습니다. 디지털 필터는 입력 SN으로 출력 YN을 만드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함수 같은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좀 다른 거는 입력 데이터로는 현재 들어오는 입력 데이터 XN을 사용을 하고 이거를 뭐 연산을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게 출력 데이터 YN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XN도 하나의 그냥 숫자예요. 숫자 하나입니다. 이 숫자 하나 가지고 이 연산을 해서 이 값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함수처럼 뭔가 통일되게 뭔가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X 입력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YN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딸랑 숫자 하나 가지고 이 소리가 뭔지 말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중간에 있는 어떤 값 하나만 가지고 이 목소리가 노이즈인지 아니면은 삑살인지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전 입력 데이터를 저장을 해놓고 그것을 필터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의 값, 지금 xn은 지금 현재 들어온 값이죠. 근데 그 전에 들어온 값을 xn-1에 저장을 하고 그 전에 또 들어온 거는 xn-2 그래서 xn-3 쭉쭉쭉 가서 xn-n까지 그래서 이 n은 유한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개만 저장하고 싶으면은 여기가 10이 되겠고 100개를 저장하면 100, 1000 무한대를 저장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이것도 어떤 컴퓨터 안에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무한계로 저장은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유한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필터의 기본적인 수식 형태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일단 보시면은 먼저 일단 YN이 나와야 되겠죠. 저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 YN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YN-1 이쪽 부분은 제외를 할게요. 여기는 좀 IIR 필터 쪽이라 여기는 지금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을 보시면은 XN 현재 값이죠. 현재 들어온 입력값이고 그 전에 있는 입력값 해서 쭉쭉 값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B0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값에 대한 어떤 개수 어떤 값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너무 높다라고 하면은 좀 낮은 값을 넣는 거고 크게 키우고 싶다면 크게 키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B가 지금 이제 필터의 개수가 되는데 이 뒤에서 이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터가 필요한 상황이 뭐냐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왔는데 어떤 신호에 노이즈가 발생을 해서 값이 크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뭔가 0.5에서 1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제 어떤 값이 있었는데 갑자기 훅 튀어서 2라는 값이 됐죠. 이게 센서 값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노래하는 가수가 삑사리가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이럴 때도 이제 그런 노이즈겠죠. 근데 이제 이 가수가 이 삑사리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싶다, 뭐 보정을 하고 싶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미 삑사리가 났는데 그 삑사리 다음 값은 당연히 모르니까 그 전 값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기 있는 이게 이제 삑사리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노이즈, 얘가 노이즈인데 얘를 낮추고 싶은 거죠. 얘를 낮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일단 여기서 현재 값은 얘로 지금 기준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뒤에 있는 값은 미래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값이 뭔지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기준으로 과거 값만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장 간단하게 이 값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곱하기 뭐 몇 해가지고 값을 훅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다른 값에도 똑같이 다 그게 연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똑같이 또 낮아지겠죠. 그럼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여기서 쉽게 생각하시면 그겁니다. 지금 이게 xn, 앞에 있는 게 xn-1, xn-2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세 개의 값을 평균을 내면은 조금 더 작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대략적으로 한 0.8 정도가, 얘를 한 0.6 정도 보고 얘를 한 2.2 정도로 보면은 평균을 내보겠습니다. 한번 0.8, 0.6, 2.2의 평균. 그럼 3으로 나누면 되겠죠. 3개니까. 이렇게 했을 때 대략적으로 1.2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얘가 1.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셔야 될 게, 현재 이 xn이 이거고, 그 다음에 xn-1, xn-2라는 값인데, 이걸 통해서 저희가 구한 게 yn이라는 거죠. 이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이 전의 값을 적절히 저희가 곱해서 연산을 해서 yn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yn은 1.2라는 값을 저희가 대략적으로 구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yn을 찍어보면은 대략적으로 여기에 찍히겠죠. 이 지점. 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입력받은 가수가 녹음을 할 때 2.2라는 값이 찍혔는데, 이거를 그 전에 앞에 있는 값 3개를 평균을 해서 1.2라는 값을 얻어낸 거죠. 그러면 그래프를 다시 그리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될 거고, 또 이제 이 뒤에 있는 값을 구해보면은 또 조금 더 낮아지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원래는 2가 넘는 숫자였는데 평균을 통해서 낮출 수 있다. 여기서 그럼 또 생각을 해보시면은 앞에 있는 값을 더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5개의 값을 가지고 평균을 취하면 값이 더 작아지겠죠.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이 0.5에서 1 부분에 있는 거고, 얘 혼자 튄 거니까 평균 취해주면은 제일 큰 값이 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10개를 저희가 사용을 해서 평균을 내면은 더 작아지고, 1000개를 가지고 하면은 더 작아지겠죠. 보통 제가 이제 연구할 때도 많이 쓰는 게 1024개나 1048개나 4096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필터를 만들어서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스무스해진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10개씩 돌려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아까 전에 이 10개, 여기 얘를 기점으로 10개를 쭉 평균을 낸 값이 이 빨간색 점입니다. 이 값이 나와서 원래 2.2, 여기 훨씬 바깥에 있는 값이었는데 1 안에 있는 값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1은 넘긴 했는데 기존에 너무 노이즈가 이제 커서 어느 정도 그래도 1에 가까워지게 좀 낮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하나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제가 이제 평균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제가 지금 식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네. 지금 이게 가장 간단한 평균 필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평균만 취해줘도 평균 필터를, 디지털 필터를 만든 거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노이즈가 좀 많은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냥 평균을 취해버리면은 진짜 간단한 노이즈들은 거의 다 잡힙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평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세 개의 값을 먼저 더하고 3을 나눈다 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값이 바뀌는 경우에 사용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3분의 1씩 각각 곱해주는 3분의 1 x n-1 플러스 3분의 1 x n-2, 네, 이런 식으로 써도 이 위에 있는 값이랑 똑같은 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고, 지금 제가 여기를 잘못 썼는데 xn, 그래서 xn 값에 3분의 1을 곱하고 xn-1에 3분의 1, xn-2에 3분의 1을 곱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친 이 값이 필터의 개수가 되는 거죠. 필터의 값이 됩니다.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어떤 상황에서 쓰면 이런 식으로 필터가 되겠구나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평균 필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터 개수와 계산되는 필터링의 과정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일단 평균 필터 중에서 제가 그냥 예시로 쓰기 편하게 이제 3개, 5개 정도만 한 건데 10개를 불러오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10개를 다 더하고 10으로 나눠도 되는데 각각 10분의 1을 곱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분의 1을 10개를 일단 만들어 주고요. 이 10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데, 앞에도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xn,
xn-1, xn-2 3개의 값을 가져왔잖아요. 여기서도 10개를 가져와야 되니까 현 시점에 있는 값 하나와 과거의 데이터 9개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은 xn, xn-1, xn-2, xn-3 있고 xn-9까지 총 10개의 데이터를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필터 10분의 1을 가져와서 각각 곱해줘서 더해주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프가 있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현재 값이 여기 있으면은 이 파란색이 이제 어떤 소리입니다. 제가 이제 소리 파형을 가져온 건데, 이 소리가 이제 지나가고 있을 때 이 빨간색이 이제 제가 필터를 그려놓은 거고, 이 현재를 기준으로 xn의 파란색 값이 있으면은 여기 그 앞에 있는 xn-1, 그 다음에 n-2 쭉쭉쭉 해서 뭐 xn-9까지 있는 값을 쭉 저희가 가져와서 연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건데, 지금 저희가 계속 과거의 값을 가져오죠. 근데 반대로 이제 미래도 그냥 표현은 할 수 있다. 근데 저희가 이 값을 쓰지는 않죠.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재의 기준으로 제가 지금 노래를 듣고 있는데, 노래가 뭐 2분 30초 기준으로 2분 31초에 무슨 노래가 나올지는 솔직히 그 컴퓨터가 예상을 못 한다는 거죠. 대신에 그 전에 뭐 2분 30초면 2분 29초에 나오는 노래 그 값들은 저장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간단한 사실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미래에 어떤 값이 나올지 모르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미래의 값을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코우절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에 있는 값을 사용을 못하니까 그 자체가 코우절 시스템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노미 시스템이나 디지털 시노 수업을 들으면서 이것 때문에 좀 고생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이걸 왜 계산하고 있어?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어떤 데이터 신호가 뭐 연산 필터가 있고 이게 코우절 시스템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라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미래 값이 있으면은 코어절 시스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는 실제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공부하는 바운더리 안에서는 이 커우절 시스템이 아닌 거일 확률이 거의 적습니다. 진짜 특수한 경우, 통신 쪽이나 이런 쪽에서 조금 언커우절 시스템을 가끔 공부한다고 하긴 하는데, 분석을 위해서. 근데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그냥 기본적으로 일상생활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당연히 모두 다 커우절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도 조금 이게 의문은 좀 있긴 있죠. 이게 굳이 꼭 코어적 시스템인지 아닌지를 시험 문제로 알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있긴 한데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이게 필요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러니까 미래의 값을 사용 못하는 거 당연하니까 저희는 코어적 시스템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그 10분의 1씩 10개가 있다고 했죠. 이거를 이제 필터 개수 라고 했는데, 이거를 저희는 이제 HN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HN에 10개라고 저희가 지금 10개라고 지금 가정을 했으니까 H0부터 H9까지 총 10개의 데이터를 만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 10분의 1씩 값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필터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제가 이 그림을 조금 잘못 그리긴 했습니다. 사실 얘가 없어야 되고 여기에 이제 값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0부터 9까지, 네, 그래서 0부터 9까지고 차례대로 필터의 개수가 0부터 0, 1, 2, 3, 4 양수 방향으로 쭉 이제 값을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저걸 할 거고, 여기에 이제 값이 0.1, 10분의 1, 뭐 0.1, 10분의 1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터 세팅을 해준 겁니다.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네, 컨볼루션은 조금 이제 제 방식대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계속 이제 제가 말했다시피 데이터는 음의 방향으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과거의 데이터라고 계속 말을 했죠. 네, 현재 데이터 기준으로 n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 데이터 쭉 n-1, n-2 쭉쭉쭉 다 과거 데이터. 그래서 이제 음의 방향으로 이제 데이터가 있고, 필터 개수는 방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양의 방향으로 값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0, 1, 2, 3, 4 해서 9까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계산을 저희가 이제 아까 곱한다고 10분의 뭐 그냥 3분의 1씩 3개를 각각 곱하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매칭을 시켜보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데이터는 x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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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고, 필터는 X0부터 H0, H1, H2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각각 곱해야 되니까 얘가 이제 H가 쭉 아까 10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각각 매칭을 XN하고 H0하고 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xn-1하고 1하고 곱해주면 되고 xn-2하고 2하고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총 xn-9까지 9개, 그러니까 저희가 10개죠. 그러니까 n부터 n-9까지 하고 h9까지를 해서 이거 두 개를 또 매칭을 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로 수식을 만들려고 보니까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값이 안에 있는 인덱스가 늘어나는데 x는 반대로 마이너스 값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 h에 있는 값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이제 xn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xn, 여기다 쓰겠습니다. 파란색이. 그 다음에 이 h가 hn이었는데, hn이 원래는 이런 식으로 플러스 방향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계산을 아까 h0가 xn, h1이 xn-1에 곱해줘야 되니까 이hn을 거꾸로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각각 곱해서 더한다 라고 해서 지금 이제 필터를 반대 음의 방향을 뒤집고 곱하고 더한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수식을 정리를 한 게 컨볼루션입니다. 네,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컨볼루션 막 처음에 배웠을 때 저도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처음 컨볼루션 배우면은 그냥 이거 뒤집어서 쭉 옆으로 쓸어내리면서 뭐 곱하고 더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뭔 소리야? 이제 막 그냥 이게 새로운 수식인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게 필터 개념, 이제 저희 디지털 신호 처리에서 보면은 컨볼루션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컨볼루션 수식이 x 별표 h, 이게 이제 컨볼루션 수식인데, 여기서 아까 이게 썸은 이제 합이고 이제 x와 h를 곱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얘보다 밑에 거를 먼저 보겠습니다. 밑에 게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되겠다. x는 xn에서 xn-9까지를 표현을 한 거고, h는 이제 0부터 9까지 라고 해서 여기를 k라고 이제 표시를 해두면은, k는 이 예제에서는 k는 0부터 9까지겠죠. 썸을. 그래서 k가 0일 때는 뭐 xn, 그 h0 이고, k가 1일 때는 1, 1 들어가서 지금 저희가 이 위에서 제가 얘기한 수식이 딱딱 맞아 떨어져 갈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xk, hk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뭐 새로 수식 만들 것도 없고 그냥 이건 그냥 곱하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디지털 신호의 그냥 특성상 저희가 미래값은 사용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값을 사용하려고 하고, 근데 필터의 개수는 양의 방향으로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어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컨볼루션 수식이고, 이 컨볼루션 수식이 뭐 여기 있는 안에 있는 값은 뭐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제가 h를 뒤집었다고 말을 했는데, 반대로 이 x를 그냥 뒤집어도 돼요. x를 뒤집어서 곱해서 다 더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니까, 네, 이 위에 있는 식이나 이 밑에 있는 식이나 똑같은 수식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 여러분들 컨볼루션 배우셨을 때 그냥 이 수식만 먼저 보고 외우라고 해서 그냥 문제 풀고 막 이런 경우가 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 컨볼루션이라는 수식이 나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현재 값이고 과거값, 제가 이제 이게 노이즈를 제거하는 필터라고 했죠. 평균 필터가.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라고 많이 부릅니다. 원래 정식으로는 이제 로우 패스 필터는 아닌데 로우 패스 필터 모양을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는 이제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 로우 프리퀀시입니다. 그래서 낮은 주파수 번역을 하면은 낮은 주파수를 패스를 한다, 통과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주파는 통과시키고 고주파는 줄어들게 하는 게 로우 패스 필터인데, 지금 이 PPT에서만 보시면은 원래 파란색 데이터가 원래 이렇게 많이 팍팍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었잖아요. 근데 이 평균 필터를 이용해서 10개씩 연산을 해보면은 이 밑에 지금 연산된 결과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스무스하게 이제 연산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툭툭 튀는 이제 고주파 영역을 많이 없애고 저주파 대역만 좀 살려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좀 저주파 대역이겠죠, 그나마.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살아났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좀 모양을 최대한 지키려고 만들어진 거고, 얘는 좀 많이 깎였다.
고주파 부분은. 일단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감을 익히시면 되고, 지금 이제 이거는 나중에 예제를 할 건데, 매틀랩이라는 소리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은, 사운드, 해서, MATLAB. 여러분들 이 소리가 들리죠? 지금 이게 매틀랩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매틀랩 소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릴 이 PPT에 넣은 그림이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게 그림을 제가 만들어 드린 거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갑자기 컴퓨터 느려져서 이런데, 지금 이 매틀랩 파형이 파란색이고 이 검정색 점이 지나가면서 이제 연산은 되고 있는 건데, 이 빨간색 이 위에 있는 게 필터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10분의 1씩 각각과 곱해서 더해주고 있는 값이 이 밑에 지금 찍히고 있는 거죠. 필터가 지금 지나가면서 연산을 이렇게 쭉쭉 하면서 여기 따다다다닥 찍어주는 과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 파란색 그래프, 지금은 제가 무슨 음악 파일을 쓸지 아니까, 무슨 소리 파일을 쓸지 아니까 이제 파란색을 미리 그려놓은 건데, 사실 마이크 같은 거나 어떤 여러분들 센서 같은 거를 이용하실 때는 이 검정색처럼 쭉 값을 찍어 나가겠죠. 이 찍어 나가면서 그 전에 있는 10개 값을 가지고 와서 각각 10분의 1씩 곱해주고 더하면은 이 밑에 있는 값이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이 위에 있는 원래 짜글짜글한 느낌의 파형이었는데 이 밑에 조금 그나마 좀 스무스해지는 파형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3개로 줄이면은 3개 값만 이제 평균을 해서 필터를 만들면은 조금 더 많이 튀겠죠, 튀기는. 근데 여기서 10개가 아니라 뭐 100개를 예를 들어서 평균을 한다 라고 하면 더 스무스하게 변할 겁니다. 이건 밑에 똑같은 건데 이제 조금 더 그냥 많이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터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간단하게는, 물론 교수님께서는 아마 그 필터 만드는 거를 사인 함수로 필터를 만들면 뭐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고, 가장 간단하게는 그냥 평균을 취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온도 센서, 뭐 날씨 같은 거 알고 싶어서 온도 센서를 하는데, 온도 센서의 값이 갑자기 가끔씩 튄다. 이걸 어떻게 잡아줘야 될까? 그러니까 몰래 뭐 여러분들 한 15도 정도, 예를 들어서 15도 너무 적은가? 한 20도 정도 원래 값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가끔 이 온도계가 튀어서 50도가 가끔 나온다.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뭐 방법은 여러분들이 뭐 C 언어나 코딩을 해서 뭐 30도가 넘으면 이 값은 없애라. 뭐 이런 식으로 코딩을 짜도 되는데, 그건 그냥 그 데이터 자체를 그냥 무효화 시키는 거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센서 값을 쭉 받은 이제 그 코딩을 짜서 10개를 저장을 하고 각각 10분의 1씩 곱해서 더해주면은 이 50도라는 값이 훅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평균 필터를 설계를 할 수가 있다.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필터 형태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피드백이 없는 심플한 필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냥 입력 데이터 xn만을 이용을 해서 했죠. 그러니까 xn xn-1, n-1, xn-2 이런 값만 이용을 했습니다. yn-1 이런 건 사용하지 않았고, yn은 제외라고 했는데 당연히 yn은 있어야 되겠죠. yn은 저희가 써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그거는 써야 되니까 yn은 냅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전 출력 데이터 yn-1, yn-2 등등이 없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B0, B1, Bn으로 쓸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거 대신에 H를 그냥 썼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H를 쓰시는 게 아마 좀 편하실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중에 이제 그런 IIR 필터나 이제 이런 거를 하시면은 B로 쓰는 게 좀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H로 설명을 쭉 드리겠고,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수식이 컨볼루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HK는 임펄스 리스폰스라고 해서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이 밑에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는 이제 BK라고 썼으니까 저희는 이 수식이 더 맞겠죠. 그래서 HK, XN-K. 그래서 K가 0부터 N까지, 대문자 N까지인데, 결론은 여기서 보시면은 필터의 개수가 유한한 파이나이트 임펄스 리스폰스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FIR 필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게 모두 거의 다 FIR 필터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에 지금 저희 실습으로는 이 대문자 N은 10이라고 줬었는데, 이 10이라는 뜻이 그 전에 있는 데이터 10개
가져와서 연산을 한다. 그러니까 유한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개다 라고 하면은 100개의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결론은 한계가 있잖아요. 1000개면 1000개를 가져온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무한대를 가져올 수 없는데 뭐 10,000개 그것도 유한한 거죠. 뭐 10만 개 뭐 물론 그러면 이제 연산 속도는 느리겠지만 유한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FIR 필터, 이게 필터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게 FIR 필터라고 생각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전에 있는 출력 데이터 yn-2라고 yn-2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Infinite Impulse Response라고 해서 IIR 필터라고 합니다. IIR 필터. 네. 그래서 이 IIR 필터는 그러니까 FIR 필터를 포함해서 좀 큰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원래는 좀 다른 개념이,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는 다른 개념인데 수식을 보면은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은 조금 이제 편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YN을 구하는 건데 여기에 지금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은 FL 필터 부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냥 필터 설계를 할 때 하는 것처럼 설계를 해주면 되는데 이 앞에 보면은 yn-1부터 yn-m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또 사용을 해서 연산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밑에 보시면 이제 여기 무한대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개념이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은 저희가 지금 쉽게 생각을 하시면은yn을 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0개를 사용을 했다. 100개를 사용하면은 저희가 xm부터 xm-99까지 사용을 할 겁니다. 필터를 해서 이제 뭐 평균을 취하던가 뭘 하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 계산이 그 전에도 했을 거겠죠. 그래서 yn-1이 있었을 겁니다. 이 yn-1은 xm-1부터 xn-100이 되겠죠. 100이 되고 yn-2가 그 전에 또 연산이 됐을 건데 n-1부터 xn-101까지.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저희는 지금 yn을 구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태까지 100개면 100개 딱 고정을 하면서 이제 수식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yn도 이 수식에 넣어버리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 yn-1에는 이 100개를 넘어가는 101번째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얘도 만약에 넣어버리면은 102번째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102번째, 101번째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전에 있는 값, 이 100개를 넘어가는 값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무한급수처럼 계속 그 전에 있는 값, 그 전에 있는 값, 그 전에 있는 값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결론은 이렇게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필터 계산하는 것처럼 계산을 하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사고도 무한대를 계산할 수가 없고 컴퓨터도 당연히 무한대 필터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G 트랜스폼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좀 후반부에 아마 중간고사 이후에 IIR 필터를 좀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이 IIR 필터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한대 급수를 가지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이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연구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그냥 FIR 필터예요. 이게 제일 간단하기도 한데 그죠. 가장 기본이 되니까 이제 FIR 필터 쓰고 IIR 필터의 장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도 제가 말했다시피 이 FIR 필터는 1000개, 2000개, 뭐 4000개 데이터를 연산을 한다고 하면은 그 4000개를 저장해야 되는 CPU 그 프로세서 성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메모리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제 IIR 필터는 지금 제가 100개라고 예를 드렸지만 이 YN 몇 개만 가지고 쉽게 빠르게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터의 개수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장점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 그런 페이지가 변환이 된다라는 뭐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보통은 FIR 필터 좀 많이 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회사 만약에 가셔서 뭐 노이즈 제거해라 뭐 이렇게 누가 시켰는데 그럼 IIR 필터 설계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거의 대부분은 그냥 FIR 필터 뭐 평균 필터라도 만들어서 주면은 잘했다고 아마 그럴 겁니다. 뭐 간단한 그냥 얘기였고 그래서 필터링 만드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한 이제 뭐 이런 개수 A와 B, 저희는 아까 B 대신 H라고 했죠. 이 필터 개수들을 원래 계산을 하고 저희 소리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만들어서 이제 컨볼루션을 하던가 아니면 필터라고 매틀랩에서는 IIR 필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터라는 아까 G 트랜스폼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터링 저거를 결과를 생성하면 되는데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실습은 간단하게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매틀랩 소리를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여기서 일단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코드 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따로 여러분들이 짜 보시던가, 지금 만약에 여건이 되시면은 보면서 따라 쳐봐도 됩니다. 먼저 이 로드 매틀랩, 그냥 MTLB를 치면은 매틀랩에서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소리 파일이기 때문에 바로 소리가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불러오면 이제 MTLB라는 변수가 생길 거고 FS라는 변수 두 개 생길 건데, 여기서 이제 FS는 저번 시간에 배운 샘플링 주파수입니다. 샘플링 주파수에 맞게 소리를 틀어야 소리가 잘 나오겠죠.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X라고 값을 넣는데, 지금 저희 이 데이터가 그냥 소리 데이터가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더 앞에서 계속 XN, 뭐 YN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여기 이제 X라는 변수에 이제 다시 대체해서 넣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리를 들어보면은 이 소리가 잘 나오게 될 겁니다. 얘를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FS가 생겼고 MTLB가 생겼습니다. 얘를 눌러보시면 어떤 숫자들이 쭉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소리 데이터고, 이걸 그냥 저희가 보기 편하게 X에다가 다시 또 저장해준 모습입니다. 똑같은 값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서 이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사운드 명령을 사용하는데, 그냥 사운드만 치셔도 소리가 웬만큼 나오고, 여기서 SC를 붙이는 거는 스케일을 해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리를 하는 건데 그냥 소리 나오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X 값을 넣어주고, 이제 이게 그러니까 소리 들어보는 데이터인 거고, 이제 샘플 주파수를 맞춰줘야 되겠죠. 1초에 몇 번 샘플을 받는지가 맞아야 소리가 잘 나올 테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원래는 44,100을 많이 쓴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매틀랩에서 제공해주는 건 샘플 주파수 조금 이상합니다. 확실히 이거는 7428Hz는 확실히 이상한 값이긴 한데, 그냥 여기서 공짜로 제공을 해주니까 이걸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들려줬다시피 들어보시면 MATLAB, 매틀랩이라고 MATLAB,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조금 더 필터를 한번 평균 필터를 해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필터를 만드는데 10분의 1씩 10개를 만드는 걸 저희가 해보려고 하죠. 그래서 일단 필터의 이제 개수가 대문자 n이라고 만들어 놓고 10개, 이게 10개라는 뜻입니다. 10개를 만들고 이 밑에 보시면 h를 만드는데, 여기 이제 함수를 원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매틀랩 처음에 이제 제가 동영상 강의를 봤을 때 아시다시피 원스라는 그 명령어가 1만 이루어져 있는 행렬을 만들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n,1, 그러니까 10,1을 하면은 10 by 1 행렬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보시면 n을 나눠줬죠. 그러면 10분의 1이 10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n은 이제 10이 되는 거고, 이 밑에 이 원스를 그냥 먼저 쳐보면은, 이 원스를 보시면 여기서 10,1을 치시면은 1이 10개가 돼 있는 이 열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이 열 행렬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매틀랩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를 시연으로 짜려고 하면은 되게 본문으로 만들어서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이거는 그냥 여기 위에 다 1이었죠. 이거를 한 번에 다 10으로 나누는 거는 그냥 원스 이렇게 쓰고 뒤에 나누기 10을 하면은 다 0.1이라는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매틀랩이 이런 게 되게 좋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 10개의 데이터, 10개의 값을 각각 10분의 1씩 곱하려고 하면은 하나의 포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매틀랩은 포문을 안 써도 행렬 연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는 지워주고 실행을 해보면은 여기 옆에 보시면은 H라는 값을 눌러보시면 0.1씩 10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틀랩에서는 conv, 그 컨볼루션 명령어인데 이걸 써주고, 저희가 이제 입력값은 x였고, 그 다음에 출력값은, 그러니까 필터값은 h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연산을 해주면은 그냥 컨볼루션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냥 얘를 실행을 시켜주시면은 y라는 값이 나와서 연산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걸 기준은 제가 이 원래대로 앞에 설명한 대로 하면은 이 x도 10개를 뽑아와서 연산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여기 있는 값 전체, 그러니까 4000, 지금 보시면 4001개에 있는 데이터인데 이 4001개 있는 데이터를 쭉 가져와서 연산을 그냥 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산을 했고,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 이 사운드도 조금 이따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시면 그래프가 나오는데, 그래프 이제 PPT 뒷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있는 이 그래프가 처음에 저희가 불러온 매틀랩이라는 그래프이고, 이 밑에 있는 게 필터가 된 거, 그러니까 저희가 컨볼루션 한 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다시 소리 들어보시면 맷랩, 한글로 쓰기 맷랩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얘가 맷랩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온 겁니다. 근데 저희가 필터를 평균 필터를 씌워 보면은 지금 원래 여기 짜글짜글했던 이런 파형들이 조금 그나마 여기 스무스해진 게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은 조금 더 이것도 좀 짜글짜글하긴 한데 여기 보시면 얘는 뭔가 촘촘하게 짜글짜글하게 있었는데 얘는 조금 더 그나마 스무스하게 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저희는 X가 원래 입력값이었고 여기서 Y를 구했잖아. 컨볼루션을 해서 그러니까 사운드 SC하고 여기 Y를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MATLAB, 네 MATLAB, 지금 들어보시면은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다시 원래 원본 목소리 들어보시면 MATLAB, 조금 더 뭔가 좀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좀 톡 쏘는 소리가 들리실 겁니다. 근데 필터를 된 걸 들어보시면 MATLAB, 네, 다시 한번 MATLAB, 이게 원래 소리고 MATLAB, 네, 이게 필터가 된 거. 그래서 조금 뭉개지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원래 로우 패스 필터가 좀 저주파 대역이 좀 뭉개지는 원래 그 현상이 있습니다. 원래 그걸 없애려면은 그 이제 너무 저주파 대역 그러니까 로우 프리퀀시도 이제 죽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터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필터 이런 식으로 쭉 만드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파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분석을 원래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스펙트로그램 지금 얘는 스펙트로그램을 그린 겁니다. 맞나? 지금 저 여기 요거 몇 개 빠졌는데 나중에 좀 채워놓도록 하겠고 스펙트로그램 이게 피리오도그램 맞구나. 얘가 피리오도그램입니다. 피리오도그램이라고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주파수를 그려준다. 나중에 여러분들 FFT를 배워서 그걸로 그릴 건데 그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그래서 보시면은 매틀랩이라는 이 소리를 여기서 지금 보시면 X라는 값하고 Y라는 값은 각각 분석을 했는데 얘가 X고 얘가 Y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원래 매틀랩 소리고 원래 소리 얘가 필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 지금 주파수가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저주파가 되겠고 얘가 뭐 고주파 정도 완전 고주파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냥 좀 고주파의 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소리가 여기 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근데 이 끝에 있는 부분이 조금 이제 거슬려서 여기를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주시면 되고 필터를 해서 적용을 해보니까 여기 있는 부분이 죽었죠. 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중간중간에 여기도 지금 죽었는데 이건 좀 나중에 설명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필터를 이런 식으로 평균 필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각파거든요. 얘를 주파수 대역으로 보내면은 싱크 펑션이 됩니다. 원래 싱크 펑션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얘가 곱해지는 거라서 이 부분이 지금 죽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하여튼 그래서 필터가 잘 적용이 됐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시간 대역으로 해서 주파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쭉 지금 노란색 이게 원본이었고 이게 필터가 된 건데 소리가 이렇게 쭉 위로 지나가면서 맷랩이라고 소리가 나온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주파수 대역이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저주파가 좀 있고 고주파 쪽도 조금 뭔가 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맷이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맷하고 랩이라고 할 때 중간에 살짝 쉬었잖아요. 그 부분에는 소리가 없다. 라는 거를 이렇게 스펙트로그램을 통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필터를 적용된 걸 보시면은 네, 이 부분이 거의 죽었죠. 네, 이 부분이 거의 노란색 부분이 죽었죠. 그래서 랩을 할 때 이 부분만 살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이쪽에 이제 길 뚫려 있는 것처럼 여기 주파수가 이제 죽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평균 필터의 모양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필터가 로우 패스 필터가 맞긴 맞는데 이런 식으로 이상한 데를 더 잘라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아마
다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이제 로우 패스 필터를 배우면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 네, 같이 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이패스 필터로 이제 수정하는 방법은 여기서 지금 제가 BS라 했는데 여기 H입니다. H 부분을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하이패스 필터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다음에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해보겠고, 그냥 간단하게 하나 또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지금 얘가 원본이고 얘가 저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10개를 평균 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스무스하게 하고 싶어서 100개를 한번 해보고 싶다, 평균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만 숫자만 바꿔주면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보시면은 여기서 네, 대문자 n을 100으로 해주면은 h가 보시면 h가 100개가 생기는데 0.01로 생기는 거죠. 0.01로 생기고 이렇게 컨볼루션을 하면은 y가 이제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실행을 해보면은, 네, 100개를 평균을 하니까 조금 더 이렇게 완전 스무스하게 됐죠. 그래서 요 원래 짜글짜글했던 부분이 딱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얘의 소리를 들어보시면, 네, 이게 지금 소리가 작아졌는데, 잠깐 소리 조금만 키우고, 이거 소리가 안 커지나? 소리가 작아졌는데, 이게 원래 소리고, 네, 이게 필터를 거치면서 이게 0.01이라고 너무 작은 숫자로 저걸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숫자가 줄어드는 게 보일 거고요. 이 숫자가 줄어드는 거는 그냥 뭐 그렇게 고민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어떤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볼륨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래도 숫자 이거 SC로 했구나. 네, 지금 정확한 필터가 아니라서 소리가 뭉개져서 제가 좀 들려주고 싶었는데 들려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소리가 줄어드는 거는 필터를 거쳐서 그런 거고 소리가 작아지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볼륨 올리듯이 그냥 전체적으로 숫자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냥 똑같은 값을 곱하기 1을 하면은 소리가 2배로 커진다. 그냥 그런 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필터 해보는 걸 해봤고, 네, 거의 이제 끝나가긴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은 제가 타임 도메인, 그러니까 시간 대역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시간 대역에서 평균 필터를 하든, 필터를 설계해서 컨볼루션을 하면은 됩니다.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컨볼루션을 하는 게 맞는데, 왜 여러분들이 왜 프리웨이 트랜스폼을 배우고, 막 그 신호 처리나 디지털 신호 처리에서 왜 주파수 대역을 공부를 했는가, 프리퀀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컨볼루션만 이용을 해서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평균만 내는 거. 근데 하지만 저희가 지금 평균 필터는 만들기가 쉬워서 그냥 이제 설명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가능했을 텐데 실제 여러분들이 로우 패스 필터를 정식 만들어 보시면은 그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예제는 여러분들이 다음에 할 건데 20차 FIR 필터 컷오프 프리퀀시는 0.15에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파수 대역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0에서 최고 고주파가 1이라고 치면은 0.2에서 내려가는 이런 주파수를 그러니까 필터를 만든다는 거죠. 얘가 주파수. 뭐 이런 필터를 만든 건데 이 필터 결론적으로 이 주파수 대역에서 이렇게 하는 필터를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히 쓴 거고 이걸 만들어 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저희 평균 필터는 이런 식으로 10개 그냥 썼죠.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도 편하고 그냥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보고 거꾸로 돌려서 연산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로우 패스 필터를 제대로 만들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눈치채신 분들은 있겠지만 이게 싱크 펑션 모양이긴 합니다. 싱크 함수. 근데 이거는 좀 나중에 설명하고. 그래서 이제 해보면은 이게 더 스무스하게 이제 작동이 되는데 이것도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모양 아까 제가 원래 로우 패스 필터 만들면 이런 모양을 나올 거라 했는데 이 필터를 지금 필터링 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드린 겁니다. 아까랑 똑같은 파란색 파형이 있고 거기 지금 지나가면서 쭉 점을 찍고 있죠. 그래서 각각 지금 이 지점에 있는 값을 곱하고 해서 이 값도 곱하고 해서 다 더한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뭐 10분의 1씩 10개를 곱했다고 하면은 지금 값이 다 다르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면은 보시면 아까 전보다 조금 더 스무스하게 더 이제 부드럽게 곡선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아까 전에 평균 필터보다 더
로우 패스 필터에 가깝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결론은 만약에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것도 제가 지금 이 필터가 이런 모양이다라고 알려줘서 그냥 그거를 컨볼루션 하니까 계산을 했잖아요. 계산한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시간 도메인 기준에서 보면은 그냥 XN을 저희는 이제 입력을 센서에서 받고 이제 HN을 알면은 아까 전에는 10분의 1씩 10개였고 지금은 이러한 모양으로 HN이 있다면은 두 개를 컨볼루션해서 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정이 그거였죠. 이 모양을 안다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바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로페이스 필터 하나 만들어봐 이렇게 노이즈 제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모양 그림을 못 만듭니다. 저도 그렇고 뭐 교수님도 그렇고 모두 다 이 그림 자체를 뭐 평균 필터야 만들죠. 그냥 10개 그려놓고 10분의 1씩 하면 되는데 얘는 어떠한 모양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얘네들을 프리 트랜스폼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무슨 현상이 나오냐면은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XN을 프리 트랜스폼, 제가 프리 트랜스폼 뭐 수식 가지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XK. 그래서 프리 트랜스폼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DTFT가 있을 거고 디스크릿 타임 프리 트랜스폼이 있고 이거를 이제 디스크릿 맞나? 디스크릿 프리 트랜스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걸 또 설명하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러니까 얘가 문제가 있어서 주파수 대역으로 가면 무한대가 나오는 단점이 있어서 그 다음에 만든 게 DFT. 얘가 이제 주파수 도메인도 이제 샘플처럼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그러니까 DFT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이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는 DTFT를 쓰는데 얘가 컴퓨터에서 계산할 때는 무한대라서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연속적인 함수라 계산을 못하니까 DFT라는 게 나왔고 이 DFT를 분석을 해보니까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생겨서 패스트를 붙여서 패스트 프레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FFT를 씁니다. 매틀랩에는 이 FFT만 있는데 대부분 다 그냥 FFT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건 그냥 간단하게 프레 트랜스폼 그냥 간단히 설명한 거고 이 위에 있는 이 X를 프레 트랜스폼을 해서 주파수 대역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주파수 대역이 뭐 0의 주파수는 뭐 이렇게 나오고 주파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예를 들어서 한 얘쯤은 한 여기 80, 90 정도가 되나?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80Hz하고 90Hz의 뭔가 데이터가 있고 얘도 소리가 뭐 여기 한 20쯤, 20, 30쯤에 뭐 데이터가 있겠구나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냥 이 주파수 대역으로 변환해서 보면은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다. 근데 방금 본 이 두 개, 이 부분은 이거는 노이즈 같다. 얘를 제거하고 싶다. 라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을 여러분들 변환하는 이유는 이 타임 도메인만 봐서는 이 신호가 무슨 신호인지 분석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 주파수 도메인을 보시면은 이 주파수에는 값이 있는데, 이건 우리 목소리인 것 같아. 근데 여기 보면은 노이즈가 껴있네? 이 노이즈는 차 소리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필터를 설계를 하는데, 사실 이 위에 있는 필터가 이 필터입니다. 주파수 대역을 변환하면 이 필터인데, 보시면은 이쪽 부분에는 살려주고, 그러니까 1이죠. 여기 있는 값이 지금 1이 되고, 이 밑에 있는 이 부분이 0인데, 여기 기준으로 이 앞에 있는 주파수는 1로 곱해서 1을 곱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어떤 거에 1을 곱하면은 그냥 그 값 그대로 그냥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값 주파수에 0을 곱하면은 무조건 0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주파수를 다 죽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필터의 개념이 되게 간단합니다. 내가 살리고 싶은 주파수는 살리고 죽이고 싶은 주파수는 죽인다. 그래서 지금 이게 로우 패스 필터가 되고 되게 이건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필터를 설계를 하실 때 내가 뭐 60에서 90까지의 그 주파수를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필터를 설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되는데 물론 이렇게 직각으로 떨어지는 거는 만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게 좀 동그랗게 스무스하게 나오는 이제 필터를 만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로우 패스 필터. 지금 분석을 하는 거죠. 지금 거꾸로 가는 겁니다. 주파수 대역을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얘는 살려야 되겠고 얘는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런 모양의 필터를 설계를 한 거죠. 여기서 그럼 장점이 뭐냐면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이 컨볼루션이 프리 트랜스폼을 하면은 곱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곱해버리면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건 되게 아이디어란 상황인데 그러니까 되게 이상적인 그래프이긴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이 52후로 헤르츠는 다 죽었고 여기 앞에 있는 거는 다 지금 살려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살려놨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얘가 죽는 거나 확인을 했으면은 이게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터 설계하는 거는 거꾸로 주파수 대역에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지금 앞에 방금 주파수 대역을 분석을 여러분들이 하고 이 주파수는 죽여야 되겠고 이 주파수는 여기는 살리고 여기는 죽여야 되겠다 라고 분석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게 필터를 설계를 하시는 거죠. 필터를 설계. 그거를 주파수 도메인에서 설계를 합니다. 이 주파수 도메인에서 얘를 설계를 하면은 얘가 죽는 거를 방금 앞에서 여기서 확인을 했죠. 여기서 확인을 했으니까 이 필터는 된 거다. 이 필터는 오케이. 확인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결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임 도메인에서 결론을 컨볼루션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얘를 반대로 그리고 역 프리 트랜스폼, 그러니까 IDTFT나 IFFT를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이러한 필터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컨볼루션을 하면은 필터 생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다시 지워볼게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필터의 설계의 최종 목적인데 이 그림을 만들기가 지금 어려우니까 어떤 방식을 한 거냐면은 원본 데이터를 먼저 분석을 하는 거죠. 주파수 대역으로 보내서 이때 프리 트랜스폼을 쓰는 거고 여기서 보니까 죽이고 살릴 거를 여러분 분석을 해서 필터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주파수 대역에서 먼저 필터를 설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거꾸로 IFFT 그러니까 역풀이라고 쓸게요. 역풀이의 변환을 시켜줘서 얘를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죠. 이것만 구하면은 여러분들 필터 설계가 끝난 겁니다. 왜냐면은 이 주파수 분석을 다 통해서 여기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죽이는 필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건 그냥 확인 용도로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신 있으면은 얘만 바로 역프리 트랜스폼을 해서 이 HN을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값이 들어와도 그냥 이 여러분들 방금 구한 HN으로 컨볼루션을 하면은 필터가 된 이제 아웃풋이 나온다. YN이 나온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긴 하죠. 근데 이게 가장 필터를 만들 때 가장 기본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필터 만드는 거 어렵진 않아요. 이 프리 트랜스폼 자체가 좀 그러니까 연산이 복잡한 건데 이것도 결론은 여러분들이 매틀랩을 사용을 하면은 뭐 FFT 연산 알아서 잘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필터만 만들면은 얘만 만들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은 얘 만드는 거는 그냥 역 프리 트랜스폼 그냥 그 매틀랩에서 그냥 바로 쓰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오늘 수업은 여기 중심으로만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 주파수 대역을 건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뭐 신호처리 배우시면서 주파수 대역을 열심히 공부하시고 했던 게 이런 이유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귀찮으면 그냥 평균 필터 쓰시면 돼요. 간단한 거 작품 하실 때는 평균 필터만 설계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성을 갖고 뭐 예를 들어 하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필터를 설계하면 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간단하게 그냥 제가 넣어봤는데 여러분들 그냥 프리 트랜스폼 공부를 하시면서 시험 문제 풀 때 뭐 어떤 교수님들께서도 그렇고 그냥 이걸 외워라 라고 많이는 하셔서 그냥 저도 그냥 넣었는데 결론은 이제 그 주파수에서 이제 시간대역으로 인버스를 하던가 FFT를 하던가 프리 트랜스폼을 하던가 역 프리 트랜스폼을 할 때 사각파는 싱크 함수로 변하고 반대로 싱크 함수는 사각파로 변합니다. 이건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어스한 거는 디스크리트하게 나온다 라고 이제 반대로 외워라 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그 수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산이 되게끔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해드린 거고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지금 주파수 대역인데 여기 0부터 플러스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라서 필터 설계를 한 겁니다. 근데 이 필터를 변환을 해보면은 이렇게 싱크 펑션처럼 나온다. 그림이 싱크 펑션처럼 이런 식으로 나온다. 싱크 펑션이 뭔지는 아시겠죠? 그 공학 수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배우셨을 거니까 설명 따로 안 해드리겠고 그래서 아까 전에 보여드린 로우 패스 필터를 설계할 때 제가 이렇게 싱크 펑션을 보여드린 거다. 이렇게 사각파를 만들려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디지털 필터 설계하는 과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PPT FS 설정하는, 네. 그거는 지금 간단하니까 바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FS가 없는데, 이게 매틀랩에서 이 로드를 하면은, 이 MTLB 데이터 자체가 로드를 하면은 FS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FS가 같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값은 아까 전에 그냥 X로 변환하기 위해서 쓴 거고, 그냥 여기서 그냥 FS 치면은 바로 여기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FS를 제가 따로 입력을 해준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 음악 파일을 주면서 이거를 쓰라고 한 거죠. 이게 지금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사운드 이 FS를 안 쓰면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냥 여기서 FS를 썼는데 MATLAB, 지금 MATLAB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샘플 주파수 기준으로 보시면 간단하게 얘가 7400인데 데이터가 4000개 정도가 있죠. 대략적으로 0.5초 정도를 차지를 하겠죠.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샘플 주파수는 1초에 7418개가 있다는 소리인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X 데이터로 보시면 4000개 정도니까 대략적으로 0.5초 정도가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리를 들어보면 대략 0.5초가 MATLAB,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샘플 주파수 제가 예제로 48000을 저번 주에 했죠. 이 소리는 뭐냐면은 1초에 48000개를 받는 겁니다. 1초에 48000개를 받았는데 4000개밖에 안 된다 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0.1초도 안 되겠네요. 이 상태로 소리를 재생을 해보면은 방금 들리셨나요? 방금 그냥 똑같은 매틀랩 소리인데 샘플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소리가 바뀐 겁니다. 반대로 이제 해보시면은 반대로 샘플 주파수 4000을 넣어볼게요. 4000. 원래 샘플 주파수가 7400 정도인데 4000이면은 거의 반값 정도가 되죠. 근데 그러니까 원래는 0.5초 소리였는데 샘플 주파수를 4000으로 맞춰놓으면은 이 0.5초짜리가 1초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네, 들리시나요? 그러니까 이 샘플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된다는 게 이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방금처럼 48000을 하면은 48000 너무 크니까 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으로 하면은 MATLAB, 되게 짧아졌죠. 네, 이래서 이제 샘플 주파수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건 너무 느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 샘플 주파수 원래 녹음된 거대로 7418을 입력해주면 MATLAB, 이게 원래 데이터라는 거죠. 네,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샘플 주파수 직접 바꿔서 들어보시면은 이게 체감이 될 겁니다. 이게 샘플 주파수가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아실 테니까 고생하셨습니다.